달리기를 시작한 지는 한 2년이 조금 넘었고요. 작년에 해프 마라톤 대회를 2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이용표 선수보다 더 빨리 달리는 선생님이 계시다. 그 10km 대회 45분대로 뛰셨더라고요. 근데 물론 최선을 다해서 뛰진 않으셨겠지만 그 기록을 보고 내가 그것보다 한번 빨리 뛰어볼 수 있진 않을까 해서 44분대에 뛰어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잘했던 것, 못했던 것 이런 거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잘한 거 세 손가락 안에 들을 그게 달리기를 시작한 거라고.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거. 정형외과적으로 무릎이 아프거나 뭐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분들 달리기를 하면 좋은 건가요? 언제부턴가 근테크라고 해서요. 운동이 곧 건강이고 또 건강이 곧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가 1000만 러너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유통업계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머니홀라에서도 조금 스페셜한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달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요. 이 봄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달리기에 임할 수 있는지 이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모신 분은요. 요즘 많은 의사분들이 나와서 달리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알려주시는데요. 서울대학교 정형외과의 김지형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정형외과 교수님이시라서 뿐은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마라톤을 뛰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달리기를 시작한 지는 한 2년이 조금 넘었고요. 제가 마라톤 풀코스까지는 뛰진 않아서 마라톤을 뛴다고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작년에 해프 마라톤 대회를 2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나가신 적 있으세요? 사실 왜냐면 되게 까무잡잡하셔서? 네, 사실 오늘 촬영한다고 해서 10km 대회에 나가서 뛰고 왔습니다. 아, 최근에? 네. 얼마 동안에 주파하셨어요? 48분대에 주파를 했었고요. 제일 빨리 연습하면서 했던 기록은 한 44분대에도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10km를 44분요? 네. 또 제가 교수님을 추천받으면서 들었던 얘기가 서울대학병원에 이용표 선수보다 더 빨리 달리는 선생님이 계시다, 교수님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제가 TV를 보다가 이용표 선수가 이런 그 10km 대회에 참여를 해서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45분대로 뛰셨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이용표 선수께서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뛰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그 기록을 보고 내가 그것보다 한번 빨리 뛰어볼 수 있진 않을까 해서 한번 연습 삼아 뛰었는데 뭐 그날 컨디션도 좋고 해서 한 44분대에 뛰어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이네요. 뭐 비공식 기록이긴 하지만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서울대 정형외과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시고 마라토너이시라고 혹시 제가 빠진 설명이 있다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대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제 주 전공은 수부 상지 질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하신 지는 2년 정도 되신 거라고 하셨는데 한 2년 전에 코로나 때 다들 이렇게 야외 활동을 많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이렇게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굉장히 편하게 잘 입었던 바지를 잠글 수 없게 되자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날 바로 달리기를 하러 나갔고 그때부터 좀 꾸준히 했던 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럼 달리기를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제가 처음에는 오랫동안 많이 뛸 수가 없었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10km 대회를 준비하면서 10km 달리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10km씩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알기로 의사 선생님들, 특히 대학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보는 게 너무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진돼서 자기 몸을 가장 덜 돌보는 게 의사다. 뭐 이런 얘기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건강관리를 그래도 꾸준히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역시도 이렇게 말로만 운동하라고 하고 또 건강관리를 하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사실 그 저 스스로가 이렇게 좀 실제 얼마나 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뭐 반성만 많이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또 건강도 좀 좋아지고 우리가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 피검사 결과나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단기간에도 수치나 이런 게 많이 좋아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니까 간혹 그 환자분들께서 제 외래를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런 어떤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더 해줄 수 있는 얘기도 많고 그러면서도 제가 또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취미 활동을 제가 직접 경험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달리기가 아니고 근데 또 마라톤까지 이제 시도를 하시게 된 건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마라톤을 하시겠다고 목표를 세우셨었어요? 아니요, 저는 사실 그냥 하루에 한 30분 정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제가 시간을 많이 내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할 만한 그런 여유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하루에 환자를 외래 보실 때 몇 명이나 보시나요? 그 종일 보면은 한 100명 넘게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하루에요? 잘못된 현실이긴 하지만 금요일 날은 이제 그렇게 좀 많이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한 거는 운동 효과가 높은 운동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심폐 기능을 좀 개선하기 위한 운동이 그래도 시간이 없는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던 게 결국에는 유산소 운동이 달리기, 수영, 뭐 자전거 타기 이제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수영은 이제 뭐 저희가 수영장에 가보면은 1시간이란 시간에 이제 딱 정해져서 레슨 받는 그 레인에서 강습을 받고 그게 또 뭐 또 잠깐 한 번 갔다 와서는 또 한동안 또 쉬어야 되고 그렇게 운동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수영하는 시간도 내가 어떤 좀 약속이 있거나 이럴 때 변경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다가도 생각보다 많이 다치거든요. 이게 좀 굉장히 레이싱 자전거를 이제 타다 보면은 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넘어지면은 또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자전거가 어떤 운동 효과를 유산소 운동으로서의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이상은 또 타줘야 되는데 또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편하게 또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또 그 시간당 운동 효과도 굉장히 높고 이래서 달리기를 이제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게 딱 옷에서도 드러나는 게 네. 저는 이제 러너가 아니다 보니까 천만 러너에 속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 나름 운동하시는 분을 뵙겠다 해서 챙겨 입은 게 이 정도인 거고 네. 교수님은 딱 벌써 이 옷부터가 달라요. 네. 작년 하반기에 좀 추울 때 하프 마라톤 대회를 나갔었는데 그때 나눠줬던 옷인데요. 보통 그런 대회에 참여하게 되면은 주최 측에서 이렇게 옷이랑 배번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배번? 여기 뭐 이렇게 종이로 된 네, 그거 네. 있잖아요. 이름 그 번호표 같은 걸 주는데 그거를 딱 전날 옷을 이렇게 펼쳐놓고 배번을 어디다 달지 좀 생각해 보면서 옷핀으로 좀 다는 그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재밌고 기대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직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지 않고 달리는 사람들만 많이 본 입장에서 달리기 추천이세요? 제가 아직 나이가 젊지만 그 나중에 먼 훗날에 내가 잘했던 것, 못했던 것 이런 거를 좀 나중에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잘한 거 세 손가락 안에 들을 정도의 그게 달리기를 시작한 거라고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잘한 네, 것, 나중에 돌이켜 봤을 네, 때 네. 그 중에 세 개 중에 하나가 하나 달리기다. 정도는 달리기를 시작한 거가 될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우선은 달리기를 하면서 굉장히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이렇게 활력이 되게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느껴지고 또 이제 제 환자분들은 제가 또한 굉장히 오랜 기간 봐왔던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뭐 1년에 한 번씩만 그냥 체크만 해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최근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막 5년 정도 젊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잘 못 느끼지만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또 제가 그렇게 외모에서도 좀 뭔가 달라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머리카락이 좀 흰 머리가 좀 늘어가지고 그런 거는 그렇지만 그 이외의 얼굴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그래도 좀 많이 젊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제 스스로도 건강하고 체력도 좀 강해지는 걸 느끼고요. 그리고 제가 좀 기분 좋은 순간이 뭐냐면은 뭐 이건 별건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심장 부하 검사라는 거래요, 병원에서. 그거는 심장이 어느 정도 부하를 잘 견디는지를 하는 거를 트레드밀을 경사를 줘가지고 네네. 거기서 달리기를 하고 이제 가슴이 아프거나 어떤 증상이 생기면 이제 그걸 중단하고 이제 그런 어떤 심장이나 이런 심폐에 좀 부담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이제 보는 그런 검사를 하는데
이게 달리기를 하고 나서는 사실 계단을 오르는 거나 평지를 걷는 거나 크게 차이를 못 없어요. 느끼거든요. 천국의 계단에 올라도 뭐, 별로. 그건 제가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요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숨차하면서 올라가는 계단을 저는 그냥 편하게 올라가는 그 순간도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지하철 다니실 때도 꼭 계단으로 다니시나요? 근데 저는 지하철 타면은 항상 계단으로 다니려고 하고요. 아주 높은 계단 아니고서는 낮은 계단은 에스컬레이터 안 타고 그냥 계단으로 걷는 편입니다. 제가 교수님 이제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다른 유튜브들을 좀 찾아보니까 정세희 교수님이시란 분께서 네. 최근에 책을 내셔서 또 이제 유명해지신 분이 계신데 그분도 재활의학과생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2계단을 한 번에 올라가면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얘기도 네. 하셨었어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레지던트 때부터 배웠을 때는 계단을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무릎에 부담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2계단 올라가나 1계단 올라가나는 큰 차이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좀 운동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많이 무릎 이렇게 허벅지를 끌어올려야지 그런 운동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달리기 속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1초에 몇 번 발을 디디는가와 두 번째로는 보폭이거든요. 네. 얼마나 많은 넓게 넓게 할 하냐. 수 있는지. 그래서 뭐 보통 그 일반인 중에 잘 뛰는 분들은 한 1.5m 정도고 선수들은 한 1.8m까지 보폭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 키보다도 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무릎을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정세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도 달리기에서의 그런 기록이나 이런 거를 달리는 그런 메커니즘이라든지 그런 기록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고관절, 엉덩이 관절을 들어 올리는 그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많이 보려면은 뭐 계단을 2계단, 3계단을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역시 이게 다 개인마다 또 고관절이나 무릎이나 발목이나 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관절의 상태라든지 근육의 뭐 이런 상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 하는 게 적절하게 중요하다.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달리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유산소 운동 가운데서도 일종의 가성비가 좀 좋다. 그러니까 네. 뭐 그걸 시성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접근이 쉽고 그리고 시간당 또 소모되는 칼로리를 따졌을 때도 좋은 운동 같아서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영표 선수보다도 더 빠른 기록을 내셨고 그러면 일단 2가지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달리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다 이러면은 달리는 거에 약간 해도 될까? 이런 질문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교수님께 여쭤본다면 환자도 그러니까 환자라는 게 어딘가 이렇게 정형외과적으로 뭐 무릎이 아프거나 뭐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어깨가 아프거나 달리기를 하면 좋은 건가요? 너무 일반화된 질문일까요? 네, 달리기는 우선 건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건강을 잃기 전에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질환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뛰는 게 좀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가령 내가 무릎에 약간의 관절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또 그 밖에 어떤 그런 그 만성 질환들도 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적절히 함께 고려해 본다면 어느 정도 경미한 정도의 그런 관절염이 있을 때 가볍게 뛰는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좀 통증이 정말로 점점 악화된다든지 아니면은 관절의 운동 범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일 때? 예, 그런 게 좀 더 점점 달리기를 통해서 뭔가 안 좋아지는 거를 실제 그런 걸 느끼거나 객관적인 검사로도 나온다면은 그때는 좋지는 않겠지만 항상 저희가 관절염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평지를 그냥 빠르게 걷거나 하라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경미한 정도의 그런 만성 질환에서는 충분히 뭐 시도 가볍게 뛰는 정도는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일시적인 질환들도 많이 있잖아요. 치료가 가능한 그런 정형외과 질환들 네.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치료와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걸 좀 완전하게 치료한 이후에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디스크가 있는 경우는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도 물론 뛰게 되면 디스크에 좀 부담은 많이 갈 수 있긴 하겠는데 디스크라든지 뭐 척추관 협착증이든지 이런 허리 질환의 경우에도 허리가 있고 그 주변에 허리를 받치는 근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처음에 근육에 대한 그 중요성, 근테크 그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근육은 약화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고 그 약화되는 속도도 다 사람마다 다를 건데 디스크 질환이 있거나 척추뼈에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만약에 걷는 운동이나 뛰는 운동을 통해서 척추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강화시킬 수만 있다면은 그거는 질환의 치료에도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중에 그런 치료 과정을,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작고 좀 더 간편한 그런 치료법으로도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허리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릎에 대한 무릎 관절염이 있어서 인공관절을 하거나 어떤 그런 관절염에 대한 치료를 할 때도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이 네. 충분히 있는 경우와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떤 재활하는 과정에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근육이 좀 부족할 때는 뭔가 인공관절이나 이런 걸 할 때 기구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수술 방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걷게 되면은 우리 몸의 중심에 있는 그런 코어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발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허리 질환이건 또 관절 질환이건 간에 그게 정말로 심한 게 아니라면은 네. 뭐 가벼운 달리기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달려보고 나는 네. 뭐 어디가 아프다는 핑계로 달리기를 미루지 말고 달려봤는데 어디가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을 그렇죠. 만나도 네, 된다. 전문가와 그때는 상담을 상담해야 하되 된다. 뭐 가볍게 좀 시작하는 거는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얘기로 좀 들어가 봐서 물론 처음에 달릴 때부터 마라토너를 생각하신 거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쯤은 이제 풀마라톤을 뛰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풀코스를? 네, 제가 작년에 2번 페프 마라톤을 뛰었고요. 그러고 작년에도 살짝 한번 풀코스를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을 1년 차인데. 네,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제 스스로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올해로 미뤘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도전을 하려면 여름에 열심히 훈련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곧 지옥의 훈련의 순간이 네, 다가. 이제부터 만약에 그 어떤 대회를 요즘에 대회에 참여하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빨리 눌러가지고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침 사실 저희가 이제 4월에는 항상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다 보니까 더 이제 마라톤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뭐 보스턴 마라톤은 나중에 언젠가 도전하신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셔서 이제 마라톤을 하시게 되면서 늘려가시는 그 과정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좀 저희가 같이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제 와이프한테도 달리기를 권하고 운동하는 방법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도 해본 적이 있긴 한데요. 네. 제가 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처음에는 한 2km 정도 갔다가 거기서 좀 쉬었다가 돌아오는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2km. 네. 근데 뭐 그거는 2km도 사실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500m 혹은 1km 이렇게 되더라도 우선은 한번 갈 때는 가능하면은 천천히 뛰면 되거든요. 안 쉬고 끝까지 가도록 한번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쉬지 않고 간다. 네, 쉬지 않고 쭉 내가 그래도 끈기 있게 한번 가보는 것.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그래도 뭐 한 1km 이상 우리가 가게 되면은 그때는 저희가 근육 중에서는 산소를 쓰면서 그 수축을 하는 근육이 있고 산소를 쓰지 않고 이제 수축하는 근육이 있거든요. 약간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네, 같은 느낌? 비슷하게요. 네, 그런 경우에 단거리 선수들은 산소를 안 쓰는 근육들이 좀 발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반면에 장거리를 잘 뛰는 사람들은 산소를 쓰면서 수축하는 그런 근육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 건데 사실 저는 그 어렸을 때 단거리를 잘 못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운동회 날 달리기를 뛰면 항상 6명 뛰면 4등, 5등을 해가지고 상처받잖아요. 저는 그 한번 이렇게 그 도장 맞아요. 이렇게 받는 1등, 게 2등, 3등까지 찍어주는데. 네, 그게 정말 꿈이었는데 한 번도 그거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쉬지 않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산소를 쓰면서 수축하는 근육들을 좀 발달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돌아올 때는 네. 어떻게 했냐면은 가능하면 최대한 좀 빨리 뛰다가 힘들면은 좀 걷고 또 심박수가 좀 빨라졌다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가 되면 이제 그때 또 다시 또 빨리 뛰고 또 이제 걷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달리기에 익숙해지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인터벌 트레이닝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뛰었다가 좀 한 1, 2분 빨리 뛰다가 또 한 2, 3분 또 좀 쉬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는 산소를 안 쓰면서 쓰는 근육들이 발달할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 어떤 달리는 그런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관절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었고요. 그거를 결국 2km에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3km까지 늘렸어요. 가는 걸요? 네, 갔다가 3km 갔다가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3km 이제 그런 방법으로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또 달리기를 좀 하라고 추천해준 선배가 한 분 네. 계신데 그분이 한번 대회를 나가보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회를 나갈 생각은 별로 없고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네, 저는 그냥 딱 30분 뛰는 게 가장 그냥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대회를 많이 나가봤는데 그거는 또 다른 재미라고 한번 나가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뭐 또 이렇게 위계 질서 이런 것 때문에 뭐 또 하라면은 또 한번 그분도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네, 정형외과 선배시고 뭐 그래서 이제 했더니 덜컥 작년 4월에 대회에 신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3km만 뛸 수 있는 상태였는데 10km를 어떻게 뛰지? 이렇게 좀 고민하다가 3km를 갔다가 조금 더 돌아올 때까지 안 쉬고 간 거예요. 그래서 4km도 해보고 5km도 해보고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6km를 갔다가 안 쉬고 돌아오는 것까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km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늘려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7km, 8km 늘려갔었는데요. 근데 제가 정형외과 의사이면서 또 제가 또 스스로 거리를 늘리면서 느낀 건데 네. 처음에는 한 4km, 5km 이렇게 늘릴 때는 발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발목으로 이제 발목을 많이 움직이고 발을 또 뒤로 채면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아마 발목 관절에도 조금 부담이 많이 갔던 것 같고 또 발목을 쓰는 근육들에도 좀 무리가 갔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거리가 6km가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릎 주변이 조금 불편감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도 제가 느꼈죠. 역시 많이 뛰면 안 되겠구나. 많이 뛰면 관절에 무리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내가 하던 대로 그냥 6km만 그렇게 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거리가 6km, 7km, 8km 이렇게 10km까지 딱 되고 나니까 하루 정도는 무릎이 좀 아픈데 하루만 딱 쉬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달릴 때는 그러니까 이런 긴 거리를 뛰려면은 이걸 어떻게 뛰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그쵸. 사실 저는 뭐 누구한테 배우고 뛴 건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달리기 효율 면에서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씩 뛰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익숙해지면서 네. 모든 관절의 그런 부담을 좀 분배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더 효율을 높이면서 뛰면서 이런 관절에 좀 부담이 좀 덜 가게 그렇게 뛰는 쪽으로 스스로 좀 적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부터는 10km를 뛰더라도 그렇게 뭐 무릎이 많이 아프거나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순간을 극복한 게 그냥 약간 쉬니까 괜찮아져서 맞아요. 네.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계속 했던 거고 그래서 느낀 거는 달리기를 한 10km 정도 달리기를 매일 뛰는 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육이나 관절에 어느 정도 좀 회복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 짧은 거리로 뭐 이런 훈련을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뭐 10km 정도 달리기를 거의 매일 하는 거는 물론 워낙 그 신체 조건이 좋은 분들이야 잘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인 그런 몸 상태인 분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이제 그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면은 달린 날은 그 다음 날은 조금 쉬고 쉬엄쉬엄 가라는 이상 의사 선생님의 조언이었습니다. 혹시 그 호흡과 관련된 것 조언도 좀 맞아요. 네. 호흡은 보통 제가 어렸을 때 그냥 체육 시간에 배운 바로는 2번 들이마시고 2번 뱉는 거였어요. 그래서 2번 이제 들이마시고 2번 뱉는 걸로 뛸 이제 때요? 뛸 때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했더니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은 그게 2번 다 못 챙기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번 들이마시고 뭐 1번 뱉게 되더라고요. 2번 들이마시고 이제 1번 뱉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게 호흡이 조금 더 안정적이면 편하게 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항상 저희가 어떤 문제를 보고 해답을 찾을 때 해답이 반대쪽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저도 뭐 어떤 여러 가지 환자를 보면서 답을 찾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정답이 반대쪽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호흡을 하면 어떻게 들이마실지만 생각을 하지 네. 어떻게 뱉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고민을 안 하고 다들 뭐 2번 마시고 1번 뱉거나 뭐 3번 마시고 2번 뱉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뱉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진 않는데
이거 뭐 제가 스스로 느끼고 하는 거라서 뭐 얼마나 이게 정말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도움이 된 걸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 숨을 뱉는 시간을 굉장히 짧고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짧고 최소화. 짧은 시간에 강하게 뱉으면은 숨을 들이마실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굉장히 입이나 코 모든 걸 이용해서 짧고 강하게 후 이렇게 뱉어내게 되면은 네. 그 이후의 시간은 제가 마시면 2번 들이마시든 3번 들이마시든 다 들이마시는 시간으로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달리다가 조금 이제 스피드를 내서 숨이 좀 차게 되면은 그때는 뱉는 그 과정을 굉장히 짧고 강하게 뱉도록 하면은 한 10초, 20초만 지나면 또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그런 호흡에 있어서 조금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마시는 것보다 뱉는 거에 오히려. 네, 뱉는 거를 굉장히 짧고 강하게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네.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는 또 이게 막 존 1, 존 네. 2 막 이래서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는데 이게 심박수랑 연관이 돼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는 러너가 아니라서 이 부분은 잘 모르는데 이것도 중요한가요? 보통 최대 심박수를 계산할 때 220에서 나이를 이제 빼는 거를 이제 최대 심박수라고 최대 심박수.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령 나이가 한 40대 중반이다 그렇게 되면은 한 175회 정도가 네, 최대 최대 심박수가 심박수. 되겠죠. 그래서 존 5 같은 경우는 그 최대 심박수의 이제 90에서 100% 정도. 뭐 존 4는 이제 80에서 90, 존 3는 뭐 70에서 80, 존 2는 60에서 7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존 2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정도인데 심장에는 조금 부담이 좀 덜 가는 정도인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긴 한데 저는 뛰고 제가 심박수를 봤더니 거의 존 4나 존 5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제 심장에 좀 더 많은 부하를 주면서 뛰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빨리 뛴다는 뜻이죠. 그렇죠. 좀 빨리 뛰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이런 심장 질환에 대한 그런 위험 인자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당뇨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혈압이 높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달리기 하는 과정에서 심장에 너무 과도한 그런 부담이 가게 되면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꼭 심박수를 모니터링 하면서 그리고 강도를 올리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간이라든지 존 2에서 3, 4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단계도 굉장히 좀 철저하고 조심스럽게 올려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뭔가 훈련을 통해서 그런 심폐지구력을 기르려면은 심장도 좀 강하게 트레이닝을 받아야지 맞아요. 얘네들도 더 강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참고를 하면서 본인의 그 역량에 맞게 그 본인의 갖고 있는 그런 몸 상태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 역시도 가끔 뛰면서 조금 무리를 했는데 약간 가슴 언저리나 옆구리가 조금 아파오면 그때는 무조건 걷습니다. 그때는 뭔가 몸에 어떤 통증이 생겼다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충분히 걷거나 아니면 그날은 운동을 좀 중단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이런 그 기저 질환이 있거나 심장이나 어떤 폐 질환이 있어서 좀 거기에 좀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는 게 좀 무리가 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심박수 모니터링을 하면서 달리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달리기를 2년 전 1월에 시작을 했는데 허리 둘레가 한 2.5인치 정도가 줄었고요. 당화혈색소라고 혈당 조절이 잘 되는지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수치가 있는데 그것도 오히려 좀 낮아지더라고요. 제 몸 상태는 더 젊어진 상태로 순간적으로 이동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노력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뭐 60대가 되면은 근육이 새로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40대, 50대 때 부지런하게 근육을 만들어 놔야지 그걸로 나중에 살 수 있다. 사실 달리기도 건강을 잃기 전에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그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돈을 내지 않고도 시간을 벌면은 돈을 버는 거죠.